청렴결백한 삶을 산 조선의 청백리. 조선시대의 청백리는 청렴하고 결백한 관리들을 가리키며 사적인 이익을 탐하지 않고 국가와 백성을 위해 헌신한 이들에게 주어지는 칭호였습니다. 청백리는 조선의 유교적 가치관에 따라 도덕적 완성도를 가진 이상적 관리의 모습으로 여겨졌으며 이러한 인물들은 사회적으로 매우 높은 존경을 받았습니다. 조선시대에는 청백리를 엄격한 기준에 따라 선정했으며 주로 벼슬이나 공직 생활 중에 검소하고 투명하게 삶을 살아온 사람들이 그 대상이 되었습니다. 선정 기준은 청렴하고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한 이력, 사리사욕에 흔들리지 않는 결백성, 공사를 명확히 구분하는 공정성 등이 있었습니다. 청백리로 선정된 관리들은 왕으로부터 특별한 예우와 포상을 받기도 했으며 후대에는 그들의 이름을 기리기 위해 문집에 올리거나 후손들에게도 자랑스러운 유산으로 남기기도 했습니다. 조선 건국 초기 혼란스러운 시대 속에서도 빛나는 청렴함과 강직함으로 나라의 기틀을 다진 6명의 청백리가 있었습니다. 황희, 정승, 맹사성, 정갑손 외에도 허조, 유관, 최윤덕이 그 주인공입니다. 이들은 단순히 부정부패를 멀리하는 것을 넘어 솔선수범하는 자세와 뛰어난 지혜로 어지러운 세상을 바로잡고 백성을 위한 정치를 펼쳤습니다. 세종대왕과 같은 성군이 등장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이들의 헌신적인 노력이 있었습니다. 1. 황희, 정승, 관용과 지혜의 정치가. 황희는 조선 초기의 대표적인 정치가이자 청백리로 24년간 영의정을 지내며 세종대왕을 보필했습니다. 그는 청렴하고 검소한 생활을 몸소 실천하며 백성들에게 모범을 보였습니다. 또한 뛰어난 외교 능력으로 명나라와의 관계를 안정시키고 농업기술 발전과 법률 정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업적을 남겼습니다. 황희 정승께서는 아들 셋 중에서 한 명의 아들이 주색잡기로 방탕하여서 골칫거리였을 때 몇 번을 좋게 타일렀지만 고쳐지지 않아서 하루는 밤늦은 시간까지 관복을 입고서 대문 앞에서 기다리다 고주망태가 되어 들어오는 아들에게 말하였다. 이제 들어오는 것입니까? 아들은 깜짝 놀라며 말하였다. 아버님, 왜 이러십니까? 그러자 황희 정승께서 정중히 말하였다. 무릇 자식이 아비의 말을 듣지 않으면 우리 집안의 사람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자식이 아니라 우리 집에 오신 손님이나 마찬가지가 되지요. 우리 집에 찾아온 손님을 정중하게 맞이하는 것이 예의니까 저는 지금 손님을 맡고 있을 뿐입니다. 이 말을 들은 아들은 무릎을 꿇어서 통곡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방탕한 생활을 하지 않았다고 한다. 2. 맹사성, 청렴과 강직함의 상징. 맹사성은 세종대왕 시절 이조판서를 지낸 청백리로 청렴하고 검소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권력과 명예에 얽매이지 않고 오직 백성을 위한 정치를 펼쳤으며 옳다고 생각하는 바를 굽히지 않는 강직한 성품으로 유명했습니다. 맹사성 선생은 세종 때 이조판서였는데 그의 복장은 항상 허름하고 낡은 차림이었다. 하루는 시내를 건너가려고 집신을 벗고 옷을 걷어 올리는데 한 젊은이가 맹사성에게 말을 하였다. 제가 시내를 건너야 하는데 제 옷이 젖으면 안 돼서 그러니 저를 업어다 건너에 내려주면 10전을 드리겠습니다. 맹사성은 젊은이를 업어다 내려주고 물었다. 어디를 가는데 좋은 옷을 입고 가는가? 젊은이가 무심코 대답하였다. 제 부친이 맹사성 이조판서와 친구인데 저의 관직을 부탁하러 부친의 서찰을 가지고 맹사성 어른을 뵈러 갑니다. 맹사성은 젊은이를 호되게 야단을 쳤다. 내가 맹사성이다. 자네가 관직에 오를 생각은 꿈도 꾸지 말고 부친에게 가서 자식 교육이나 똑바로 시켜서 관직에 보내라. 고 전하여라. 벗의 자식이지만 잘못을 지적하여 야단쳤고 그 청년은 몇 년을 자숙하며 겸손을 깨달은 후 말단 관직부터 시작하였다고 한다. 3. 정갑손, 원칙과 엄격함의 교육자. 정갑손은 세종대왕 시절 대사헌과 판서를 역임한 청백리로 청렴하고 강직한 성품으로 유명했습니다. 그는 뛰어난 학식과 문장력을 지녔으며 엄격한 원칙주의자로서 공정한 판결과 깨끗한 정치를 위해 힘썼습니다. 세종 초기에 대사헌과 판서를 역임하였던 정갑손 선생은 3남 1녀를 두었는데 셋째 아들인 정호는 효성이 지극했고 문제가 빼어났다. 정갑손이 함길도 관찰사로 있을 때 아들 오도 헌칠한 대장부로 자라 있었다. 함경도 관찰사 제임씨의 조정에 부름을 받고 한양에서 한 달가량 머물다 함경도로 돌아와 밀려있는 서류를 점검하다가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였다. 그 사이에 치러진 향시 합격자 명단에 자신의 아들인 오의 이름이 장원 급제자로 적혀 있었다. 향시는 각 관찰부에서 치르는 지방과거로 향시에 합격하면 초시나 생원이 되어 한양에서 치르는 과거에 응시할 자격을 갖추게 되었다. 정갑손은 즉각 향시의 출제위원들을 불러서 명령하였다. 정우의 합격을 취소하라. 출제와 채점을 하였던 위원들은 항변하였다. 채점은 공정했고 장원 자격이 충분합니다. 정갑손의 태도는 꿈적하지 않고 말하였다. 내가 이곳 관찰사로 있는 한 정우는 합격을 시킬 수 없소이다.
그날 밤 정갑소는 셋째 아들을 조용히 불러 말하였다. 오야, 나는 내가 함길도 향시쯤이야 장원을 하고도 나무리란 것을 잘 알고 있다. 아들 오 역시 미소로 답하였다. 네, 아버님 뜻은 잘 알겠습니다. 그 후에 정우는 경상도 외가로 잠시 내려갔고 그곳의 향시에서 장원을 하였으며 이듬해에 한양서 치러진 과거에서 장원급제를 하여서 어서를 꽂고 함길도로 내려갔다고 한다. 4. 허조, 엄격한 법 집행과 백성을 위한 정책 추진. 허조는 조선 초기의 문신이자 청백리로 세종대왕 시대의 우회정과 좌의정을 지냈습니다. 그는 엄격한 법 집행과 공정한 인사관리로 유명했습니다. 허조는 세종의 신임을 받아 국가의 기강을 세우고 법과 제도를 정비하는 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특히 육조 직계제를 확립하여 왕권을 강화하고 행정 효율성을 높이는 데 기여했습니다. 이는 왕의 직접 통치 아래 각 부서를 통제하여 국가의 운영을 보다 체계적으로 만들었습니다. 허조는 청렴결백한 삶을 살았으며 자신의 이익보다 백성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백성들에게 곡식을 나눠주고 흉년에는 자신의 재산을 털어 구휼 활동을 펼치는 등 백성들의 어려움을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행동은 백성들로부터 많은 존경을 받게 했으며 그의 이름은 후대에도 청렴의 상징으로 남았습니다. 또한 허조는 농업기술 발전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여 백성들의 생활 안정을 도모했습니다. 이는 국가의 경제적 기반을 튼튼히 하고 백성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5. 유관, 백성을 사랑한 목민관의 표본. 유관은 조선 초기의 문신이자 청백리로 세종대왕 시대에 여러 고을의 수령을 지냈습니다. 그는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청렴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했으며 백성들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유관은 특히 농업 생산량 증대와 민생 안정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여 백성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했습니다. 이는 당시 농업 중심 사회에서 매우 중요한 일이었으며 그의 노력 덕분에 많은 백성들이 안정된 삶을 영위할 수 있었습니다. 유관은 백성들과 함께 농사를 짓고 굶주린 백성들에게 자신의 식량을 나눠주는 등 백성들과 벽이 없이 소통하며 그들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의 이러한 행동은 백성들로부터 깊은 신뢰를 얻었고 그는 청백리라는 칭호를 받으며 존경받았습니다. 유관은 단순히 행정 업무를 수행하는 데 그치지 않고 백성들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 직접 나서서 일했습니다. 이러한 그의 자세는 많은 후대 관리들에게 귀감이 되었습니다. 6. 최윤덕, 뛰어난 군사 전략가이자 청렴한 장소. 최윤덕은 조선 초기의 무신이자 청백리로 세종대왕 시대에 사군 육진개척을 주도한 인물입니다. 그는 뛰어난 군사 전략과 용맹함으로 북방 영토를 확장하고 국방력을 강화하는 데 크게 기여했습니다. 최윤덕은 군사적 재능뿐만 아니라 청렴하고 검소한 삶을 살며 부하들에게 모범을 보였습니다. 이는 단순히 전쟁에서의 승리뿐만 아니라 군 내부의 단결과 기강을 유지하는 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최윤덕은 사군 육진 개척 과정에서 백성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현지 주민들의 생활 안정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는 전쟁 중에도 약탈이나 횡령을 금지하고 군기를 엄격하게 유지하여 백성들의 신뢰를 얻었습니다. 이는 단순히 군사적 승리에 그치지 않고 백성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한 그의 업적을 보여줍니다. 또한 최윤덕은 전쟁 후에도 현지 주민들을 위한 다양한 지원 정책을 펼쳐 지역사회의 안정을 도모했습니다. 황희, 맹사성, 정갑손, 허조, 유관, 최윤덕은 조선 초기 혼란스러운 시대 속에서도 청렴함과 강직함을 잃지 않고 백성을 위한 정치를 펼친 위대한 인물들입니다. 이들의 삶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큰 교훈을 줍니다. 권력과 명예에 흔들리지 않고 오직 정의와 진실을 추구하는 자세, 끊임없이 배우고 탐구하는 자세, 그리고 솔선수범하며 백성을 위한 봉사하는 자세는 시대를 초월하여 우리가 본받아야 할 가치입니다. 임진왜란 당시 대위 같은 계급에서 별 2개로 파격 진급을 하고 현지에 부임한 이순신은 당시 경상 좌수사 박홍과 경상 우수영 원균 그리고 전라 우수사 이혁기가 있는 가운데 여기에 전라 좌수영 절도사로 내려왔으니 예나 지금이나 군대 조직에서 파격적인 계급장을 달고 내려온 이순신을 보고 이들이 가만히 있을 리가 있었겠는가. 1597년 2월 이순신은 원균의 모함으로 한산 통제영에서 체포되어 한양으로 압송, 선조가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국형장이 열리게 되는데 200명의 문무백관 모두가 이순신은 역적이오니 죽여야 하옵니다 라고 외친다. 아침부터 다음날 새벽까지 이순신을 죽여야 한다라고 선조 임금을 압박하고 심지어 이순신을 발탁해주고 6계급 하격으로 진급을 시키는데 크게 힘을 써준 유성룡까지도 공은 공, 사는 사라고 하며 이순신을 죽여야 한다라는 문무백관들의 의견에 반대를 하지 못했습니다. 당시 이순신의 역적 누명 상황이 어떠했겠는가를 미루어 짐작이 가고도 남습니다. 그런데 왜
이틀이 걸려도 이순신의 형의 집행을 못하고 있었는가? 당시에 영의정 겸 국가비상사태 직무총사령관으로 도채찰사인 오리 이원익이 선조 임금의 어명으로 임진왜란의 전시 상태에서 모든 권한을 쥐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전시 상태에서 아무리 임금과 문무백관들이 이순신을 죽여야 한다라고 외쳐도 도채찰사인 이원익의 승낙 없이는 선조 임금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원익은 거듭되는 선조 임금의 형 집행 재촉에 청사의 길이 남는 그 유명한 명대사, 전하께서 전시 중에 신을 패하지 못하시는 것처럼 신 또한 전쟁 중에 삼도 수군통제사인 이순신을 해이 못하옵니다. 라는 이원익의 이 말 한마디에 선조 임금도 체념을 하고 드디어 이틀이나 걸린 이순신 국형장에서 문무백관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도채찰사가 그리 말을 하니 이순신이 죄가 없는가 보구나 라며 이순신은 사형을 면하게 되었습니다. 당시에 문무백관 199명 대1, 즉 이원익 딱 한 사람만이 반대를 하여 이순신을 살려낸 것입니다. 안민 이처째이고 나머지는 군더더기일 뿐 자신을 낮추고 오직 나라와 백성만 떠받든 공복, 그가 있으면 온갖 사물이 제자리를 잡게 되는 소박한 그러나 비범한 조선의 대표 청백리 명재상 오리 이원익 대감이었습니다. 이순신이 온갖 시기 질투와 모함으로 사형 직전까지 간 금안고 애충신 이순신을 알아보고 199대 1로 그리고 선조 임금까지의 불신으로부터 이순신을 믿어준 오리 이원익의 탁월한 선견지명에 감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순신을 살리고 도탄에 빠진 나라의 영토와 백성들의 생명과 조선 사직을 지켜낸 오리 이원익이야말로 만고의 길이 빛나는 충신이요 나라의 보배 중에 보배라고 감히 말할 수 있지 않을까요? 199명이라는 숫자가 나라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한 명의 오리 이원익이 나라를 구한 것입니다. 한 사람 오직 올바른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그래도 어찌 보면 이순신 장군은 행복한 분이었습니다. 조선 500년의 상징 청백리, 오리 이원익 대감이 계셨으니 그는 장수하여 84세의 일기로 돌아가시면서 모든 자식들을 불러 모아놓고 나를 위해 부고도 알리지 말고 사후에 어떠한 사당이나 칭송된 일은 하지 말라. 비석도 세우지 말라고 당부했습니다. 그래서 오리 정승이 우리에게 잊혔는지도 모릅니다. 오리 이원익은 조선시대 인물들 중에서도 손꼽히는 실무형 관료들 중 한 명이며 서로 다른 정치 세력에 의해 왕위에 오른 광해군과 인조가 모두 첫 영의정으로 선택한 인물입니다. 보통 야사 등에서는 호를 사용해 오리 대감이나 오리 정승으로 부르는 인물입니다.